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AS빔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종합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제와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불안할 수가 있죠. 음.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락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반전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승 목표치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상승의 지수 목표를 구하는 것보다 상승의 기간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흐름의 변화는 중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테고요.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페드가 제시한 그 정책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역시 기간을 감안해서 접근했었던 자료들을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간을 가늠해서 접근하는 것이 지수 목표치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오히려 객관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지수 목표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목표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PCI, PI 지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것을 접목했을 때 상당한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치를 지수로 구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제한된 상승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폭이 커서 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흐름이나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 정책이 변하면 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채권 금리 흐름 미국 쪽을 위해서 보면은요, 제가 그림을 단기물,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이렇게 해서 구해왔는데요. 푸른색 선이 아래쪽에서 단기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물이 10년물이 빨간색 선, 그 다음에 30년물 장기물이 오렌지 색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상승이 급하게 올라오는 최근의 모습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반락이 나타나고 있죠. 저것이 높아졌었던 이유, 여기서 어느 정도 경기 흐름 쪽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푸른색선의 단기물은 거의 변하지가 않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중기적인 어느 정도 경기의 흐름을 지금 빨간색 선이나 오렌지색 선의 채권 금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책 금리나 단기 경기에 대해서는 푸른색 선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논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고 제가 붉은색 선의 10년물 채권에 푸른색 선으로 쭉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선이 무엇을 뜻하냐면 상승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저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추세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흥물 금리가 떨어지다가 저 선까지 하회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경계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권 금리가 지금은 높아지는 게 오히려 덜 위험스럽고 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상승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장기물의 금리 상승 이것은 경기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하에서는 저렇게 금리가 실제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푸른색선 단기물 채권 금리가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정책적 그런 배경을 감안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간의 스프레드 추이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미국 그 10년물, 2년물 국채 쪽에서 이 스프레드 흐름을 좀 구해온 것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쪽의 자료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또 리세션 때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흐름, 제가 빨간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었고 위기가 실제로 도래를 했었죠. 2000년도 왼쪽의 박스권은 IT 버블 때고요. 가운데는 다 너무나 잘 알려진 2008년 금융위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장단기 역전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점을 맨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박스권은 올해 3, 4월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가지고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IT 버블이나 금융위기하고 시기하고 좀 비슷하지만 단순히 그 위기를 지났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접목이 돼야 되는 게 경기의 반전 흐름이죠. 그래서 경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산시장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단순히 위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 흐름이 돌아서고 있다.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중기적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금리 스프레드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는 조정은 기회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금리가 인상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할 필요성이 없거나 어떤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계속 패드 쪽에서 이 총 자산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것은 전체 자산 쪽에서 줄어드는 항목도 있고 늘어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좀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 채권 매입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드의 채권 자산 추이를 세인트루이스 뱅크에서 자료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신다면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한 것이 이번에 위기 이후에 계속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11월 18일 기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를 놓고 보면은 저 총 금액이 4조 5,844억 달러입니다. 전주 대비 317억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국채 부분이 28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단기 채권도 있을 테고 회사채도 있을 테고 뭐 다른 것을 사는 그런 경우도 모기지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90% 이상은 국채를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쪽 항목 쪽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었겠지만 전체적인 채권의 수는 계속되고 있고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지난주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지지난주엔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난주에 3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은 국채 입찰이 있는 기간에 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시장보다 발행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FRB의 최근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놨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10월 이후에 계속 연준의 공식적인 그 FOMC 회의 이외에 시장과의 소통은 계속 블로그를 통하거나 트위터를 통하거나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 코멘트를 하기 전에 내놓는 자료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주목하자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패드가 무엇을 할지 가늠을 못하거나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들을 방어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가 할 수 있는 일, 시장과의 소통으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최대한 빠르게 접근을 해서 패드 쪽의 의중을 살필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해가지고 목표 인플레이션을 제시한 그 경우에 있어서는
2023년까지 3% 정도의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2%로 해서 수치를 정하면은 무려 2026년까지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패드가 어떤 것을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 좀 우리가 주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의견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증시의 상승 더 이상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산시장 쪽에서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돈 빼가는 매도하고 이제 그만 주식시장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패드 쪽의 시그널을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상 최고가 지수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조정을 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채 발행 쪽에서 발행 물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노이즈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좀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국가 부채 부담 이런 얘기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버블 형성 이후에 걱정할 거리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팬데믹 이것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재정 정책도 지연되고 있고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GDP 성장률 벌써부터 낮추고 있거든요. 4분기 거를 4.5에서 3.5로 지금 낮추고 있고 예상치를요. 내년 1분기도 마찬가지로 4.5에서 3.5로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패드 쪽에서 어느 정도 목표 인플레이션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영향이 어느 쪽에서 나타나건 그것이 팬데믹이 됐던 재정 정책의 지연이 됐던 그렇게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 요인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정책이 더 지속이 되고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의 정책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수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2018년에 최고치 기업 이익이 한참 좀 멀리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벌써 지수를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지금 낮아 있지만 그때는 꼭지를 치고 내려오던 그 상황이었고 기업 이익이요. 지금은 저점에서 돌아서고 있고 산업 동향하고 이익의 사이클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돌아서면은 그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죠. 주가가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돌아서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200 종목이 종합지수보다 강한 이유, 대형주가 좀 경기 돌아서는 반전 시점에서 강하다라는 점, 그 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반전 초기에 중소형주 시세는 거의 없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향후의 조정 시에 대형주 쪽으로 집중해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